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의 마지막 10번째 일간이죠. 개수일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일간이다 보니까 늘 마지막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또 그만큼 제가 더 정성을 들여서 할 테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 개수일간 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제가 또 십천간 중에 애정하고 좋아하는 일간이 또 개수일간입니다. 자, 이 개수는요, 이게 수잖아요, 수. 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을 잘 안 나타내려고 하는 매력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는 우리가 임수와 이 개수가 있는데, 그렇죠? 임수는 우리가 양의 수고, 개수는 음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 중에 수라고, 그죠? 중에 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개수는요, 실제로는, 그렇게 음침하거나, 이렇게 좀 정적이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응축하는 기운 있잖아요. 응축. 뭔가를 이렇게 응축하는 기운은 우리가 임수라고 합니다. 임수. 임수는 저장하거나, 응축, 뭐 휴식, 그다음에 겨울, 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임수가 요렇게 끝에 저장하고 압축하는 요게 개수입니다. 이걸 확장해 보면 요 개수 안에는요, 요 핵을 중심으로 다시 밖으로 팽창하려는 기운이 요렇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다음의 천간이 이 간목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통통 튀는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발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 이 자기를 이렇게 잘 발산하는 매력이 또 의외로 개수일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는 우리가 이제 수잖아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하는 그런 소를 뜻하지만, 개수는 운동성이 있는 물입니다. 운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를 뭐라 그러죠? 비, 구름, 그 다음에 뭐 개울, 겨울물, 그리고 또 아지랭이라고 하는 어떤 기체화되어 있는 어떤 운동성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는 이렇게 아래로 향하지만 이 개수는요, 위로 상승하고 팽창하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매력이 있고, 그래서 십성심리를 보면 이 개수는요, 개수의 심리를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는 이게 상관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은 뭐죠? 기존의 틀을 깨고 천재성이 있고 교육성 있고 오지랖 있고 어떤 그런 외적으로 지향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수의 저장 압축, 여기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공부, 경험치가 쌓여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심리가 이제 겉심리라면은, 속심리는 정인의 심리라고 해서요. 정인은 뭐죠? 공부, 모성, 저장, 뭔가 양육을 하는, 길러내는 그런 심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일간이 상당히 아무튼 멋있는 일간입니다. 괜찮은 일간인데, 그동안 우리가 2019년도부터 삶을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면, 올해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갑진년이다. 그러면 천간으로 이렇게 간목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간목은 뭡니까? 이 상관이 2024년도에는 상관 기운을 상당히 이제 썼는데, 지지로는 이게 정관이었죠. 상관경관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 간목이라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임묘진이라고 하는 이민개묘 갑진년의 이 임목 묘목이 밑에서 활동했던 이 식상의 기운을 2024년도에 천간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천간으로는 이 비겁의 기운이 있었죠. 그럼 어떤 모습이었느냐? 내가 여러 가지 경쟁자나 이 동업자와 함께 뭔가를 하려고 변화하고 넓히고 표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22년, 23년 이민 개묘년을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경쟁이면서 이 비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경쟁과 동업의 인자로 들어왔다. 왜냐면 식상을 같이 생하니까 수생목하니까. 자, 그러다가 2024년에 내가 했던 것들을 천간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기술 익혔던 것들을. 자, 그런데 이게 상관으로 드러나다 보니 내가 이 정관을 깔고는 있지만 천간으로 이게 식상이 을사년까지 해서 식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개혁, 변화, 틀을 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24년, 25년에 이직이라든가, 그쵸? 진로 변경운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갑진년에, 다른 일로 이렇게 바꾼, 그거를 언제 22년, 23년에 좀 준비했던 거를 바꾸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갑목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인 의미가 있는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면 이게 식신이 생재를 이루게 됩니다. 근 6년간은요, 이 개수일간한테 이 화기운이 없었어요. 이렇게 여기 인에 지장간으로 병화가 살짝 들어있긴 했는데, 수일간한테 이 화기운은 뭡니까? 이게 재성이죠. 재성은 우리가 뭐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결과, 현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년까지 19년부터 여러 가지 활동했던, 준비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비로소 2025년에, 그쵸? 이제 이 식신의 을목은요, 이게 수평적인 확산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의 구체화, 현실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했던,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생재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한 해로 쓰이겠구나. 자, 그리고 2025년 병오년에는 천간지지로 이렇게 화기운이, 재성이 기둥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때는 재물이라든가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개수일간이 뿌리가 없잖아, 근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다신약의 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너무 재성에 이렇게 휘둘려서 내 인성을 제극인과 제다신약이 같이 오니까 내 어떤 본성을 잃고 너무 돈돈돈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재물 욕심을 이제 부리다 보니까 모험을 칩니다. 신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지에 개해 뭐 일주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지지의 축이나 해자축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은 그 사주 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 신약되는 게 좀 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운 자체가 을사 병화 정미는 좀 신약하게 흐른다. 그리고 특히 25년도에 정미년에는요 재생 살의 운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편재와 편관이니까 그 개수는 밑에 또 인묘가 되는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26년에 열심히 활동하고 벌고 27년에는요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재생살이 운이 동한다. 2027년에 열심히 하고 돈도 벌지만 한 방에 꼬꾸라질 수 있는 운이니까 힘 조절을 좀 해서 마음을 이렇게 여유 있게 그죠?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28, 29, 30년에 천간으로는 관성이 들어오면서 지지로는 이렇게 인성운이 들어오니까 관인소통돼서 다시 한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20년, 21년에는 지지로 이렇게 해자축운이 비겁운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뭐든 하면 될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면 비겁은 이 제왕과 그쵸? 걸록의 운으로 들어왔고 천간으로는 또 이렇게 인성의 운이 들어왔잖아요. 나를 엄청 이 신강하게 만드는 기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비겁과 인성의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막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비겁의 기운으로 재탈이 났을 것이다. 재성 분탈, 좀 경제적인 손해를 이것저것 많이 보지 않았겠나, 그쵸?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결과를 내는 을사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을사년이면서 이 사화가 정제니까 뭔가 안정감을 추구를 하고요. 태진 뭔가 새로운 시작, 그쵸? 식신생제에서 내가 차근차근 내가 좋아하고 하는 거에 어떤 안정감을 주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개수는 사화의 이 천을귀인의 운에 임하니까 여러 가지 내가 활동하고 돈을 벌고 하는 안정감이 있는데 도움을 주는 천을귀인 운이 동한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수일관분들 어쨌든 약간 신약해지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천을귀인과 정제태지 안정감이 이렇게 들어오는 한 해니까 25년도 그동안 힘들었던 거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수일간이 일단은 긍정적이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뭐 댓글을 보면 어떤 분들이 댓글에 뭐 누구는 다른 분은 안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좋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뭐 무조건 좋다는데 선생님은 좀 부정적인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일간을 위주로 한 운이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개인의 사주는요. 사주 원국 이 8글자하고 대운 그다음에 나머지 7글자 일간이나 일지를 제외한 이 6, 7글자를 같이 봐야 정확한 이 사주 해석과 풀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주를 통변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주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에 따라 사주 해석이 완전 달라지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뭐 개인 프리랜서인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뭐 취준생인지 학생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강의하는데 너무 여러분들 심취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게 천을귀인을 운이 왔다는 것은 임수나 개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살 중에 이 좋은 어떤 길을 담당하는 뭐 천을귀인도 있고 문창귀인, 문곡귀인, 월덕귀인 뭐 많지만 그 중에 넘버원은 천을귀인이더라.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 안에 있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사, 무, 경병 이렇게 들어있죠. 자, 사무경병이 들어있는데 자, 이 개수일간한테 이 무토는 뭐죠? 이게 정관. 자, 경금은 정인, 병화는 정제. 이렇게 지장간이 이제 십성으로 위치를 하는데 12운성을 보는 방법 중에 이렇게 좌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 테크닉을 보면 무토는 사화의 걸록의 기운이죠. 그리고 경금은 사화의 장생 좌법으로 보는 건데 이 병화 사화도 이게 걸록입니다. 화토동법으로 이 무토나 병화는 같은 12운성에 이제 12운성 같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화라고 하는 지지가 그쵸 을사년이 이게 세운이잖아요. 세운을 우리가 군주라고 합니다. 이 원국에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1년 동안의 어떤 이 사건 사고 패턴, 모습, 이벤트를 이 세운이라고 하는 을사년이 담고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나를 바르게 세워주고 나의 틀이 있는 이 무토가 걸록에 임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도 장생에 임하고, 정제라고 하는 안정적인 이 양명진이라고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이 따박따박 재물, 그쵸? 이것도 걸록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조직, 남자 여러 가지 틀도 안정적이다 볼 수 있고, 정인이라고 하는 이 경금이 장생하니까 공부, 문서, 어머니 뭐 이런 운들이 이제 새롭게 도움도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되는 운이다. 그리고 정제인 이 병화도 안정적인 재물, 그쵸? 월급, 자산, 현실감 이런 것들도 걸록에 임하니까 이 천간에 무, 경, 병이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직업적으로 잘 드러나고, 이 글자가 없다 해도 정관, 정인, 정제의 힘이 아주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발현을 하니까 사주를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볼 때 개수 일관분들은 나머지 글자들의 영향도 봐야겠지만 지장간에서 받쳐주는 이런 천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보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죠. 방법 중에 자, 우리가 12운성을 한번 리딩을 할 줄 알면, 자유롭게 쓸 줄 알면은 사주 운을 보는 해석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발전하게 되는데, 십천간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이 이 사화라고 하는 을사년의 중심적인 군주의 지지의 글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자, 요 일간인 개수를 중심으로 간목의 십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간목은 뭐죠? 이게 상관이네요. 상관. 을목은 식신. 병화는 정제, 정화는 편제네요. 무토는 정관, 기토는 편관, 경금은 정인, 신금은 편인. 자, 임수는 겁재가 되고요. 개수는 이제 비견이 되죠. 이런 십성에 이 사화라고 하는 이 지지의 글자를 만났을 때 천간의 12운성적인 기운은 간목이 사화를 만나면 병지, 을사는 목욕지, 병사는 걸록지, 정사는 제왕지, 무사도 걸록지, 기토 편관도 제왕지, 경금 정의는 뭐요? 이 장생지네요. 신금 편의는 사지, 자, 임사는 절지, 겁재는 절지, 비견은 태지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글자가 개수 일간을 제외하고는 최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세 글자밖에 없잖아요. 그쵸? 시주, 시간이나 월간이나 연간인데, 이게 사주에 내가 이렇게 기운이 들어있으면 직업적으로나 육식적으로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운이고, 만약에 그 글자가 없다 해도 이런 기운이 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월운, 그쵸? 연운, 월운, 그 다음에 시운, 이렇게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없어도 이런 기운에 영향력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중에 십천간 중에 좀 강한 기운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면 록왕, 로광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병정, 무기 기운이 걸록과 제왕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일관한테 병정 무기가 있든 없든 있으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재성적인 기운이 있잖아요. 정제나 편제가 내년도에 상당히 강해진다. 자, 이건 뭐냐면 육친적으로 편제는 부친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제는 그러니까 남녀 공통적으로 편제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세지든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셨다면 건강을 회복하시든지 어떤 그런 운으로 볼 수도 있고, 정편제는 또 남자한테는 여자의 기운이거든요. 여자의 기운이 그러니까 부인이 아프거나 좀 힘이 없거나 하면 부인이 좀 세력이 세진다, 건강을 회복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정편제는 또 재물이잖아요. 그다음에 정제는 안정적인 재물, 편제는 사업적인 재물. 이 재물의 융통이나 이 기운이 강해지니까 일단은 재물 쪽으로 내가 활동하고 지지도 들어와 있으니까 있다면 내년에 어떤 재물복은 어느 정도 있겠다. 식신생재를 하겠죠. 식신이 이제 동해서, 그래서 목생화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만큼 재물복도 따라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기운이 요 장생이거든요. 걸록이나 제약만큼 아주 강한 그 기운은 아니지만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경금은 장생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 그쵸? 이런 기운. 근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이 정인이 공부가 되고 문서가 되고 엄마도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좀 이제 새롭게 이렇게 기운이 다시 솟아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공부나 어떤 자격, 면허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작의 기운이다. 그러면 결실은 언제 볼까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 경금이 뿌리를 얻는 2028년도에 무신 요때 이제 좀 결과를 보겠죠. 한 3, 4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문서 획득도 좋고요. 부동산 취득도 상당히 괜찮다. 공부 시작하기도 좋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약한 기운은 뭘까? 약한 기운. 이렇게 신금은 사지, 임수, 겁재는 절지, 개수, 비견은 태지다. 특히 이제 이 편인의 사지는요. 이게 정인과 편인이 전부 다 어떤 모친의 모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정인은 친모, 편인은 계모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편인적인 그 인성의 기운은 조금 사주 원국과 대운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무조건 인성적인 공부나 문서 이게 정형화된 공부 이런 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어떤 편인적인 편협된 어떤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서도 조금 이렇게 대출이 낀 문서라든가 정상적인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편인적인 공부는 사지에 임하니까 사지는 정신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정신적인 충만감을 줄 수 있는 이 공부, 사주명리, 철학 이런 공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인과 편인을 꼭 엄마 중에 뭐 계모냐, 뭐 친모냐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하는 엄마, 나한테 조금 상처를 줬던 엄마, 조건적인 엄마는 기운이 약해지겠다. 이거는 나의 사주의 어떤 편인적인 기운을 봐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엄마 실제로 이 모친의 사주를 봐야 더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임수나 개수는 이 천간에 있으면 이게 천을귀인이라고 했잖아요. 천을귀인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약하긴 한데 임수 겁재는 이 절지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데 이게 긍정적인 기운이기도 하고 뭔가를 리셋한다, 끊어낸다, 새 출발한다. 그렇죠? 이 장생 전에 이제 뭔가를 끊어내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요, 이 겁재의 기운이 약하고 내가 이 겁재의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하는 해로 삼아라. 그렇죠? 개수 비견도 태지잖아요. 귀인이긴 한데 이 귀인의 조건을 마련하려면 새로 시작한다, 정리하고. 그래서
임수나 개수일간 공통적으로 2025년 을사년에는요, 인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연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어갈 사람은 이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이 공공해지거나 이렇게 뭐 행복해지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인연을 만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끊어낼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이어 가든지, 아니면 정말 소중한 인연을 내가 못 알아보고 그냥 좀 가차없이 끊어내면 삶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2025년 을사년에는 인연을 좀 정리를 해라. 그쵸? 왜냐면 이렇게 임계수가 절퇴지에 임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나한테 정말 끝까지 남아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을귀인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한 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애매한 기운이, 여러분, 자, 애매한 기운이 이렇게 간목과 을목, 식상이 병지 욕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육친적으로 이 개수한테 을목 식신은요, 이 욕지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육친적으로 이걸 보면 여자분들한테 식신은 뭐죠? 식신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좀 불안정하게 멋내고 괜히 공부보다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갈 수도 있어요. 약간 불안한 기운이죠. 그래서 내 통제를 좀 따르질 않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상관도 어쨌든 내가 표현하는 천재성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지랖 이런 것들이 이제 병지에 임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고 그리고 내 표현을 조금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내가 활동하고 뭐 표현하고 하는데 병지와 욕지에 상반된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고 뭐 하는데 과감하게 투자 해도 나쁘지 않다. 이 내가 좋아하는 거의 목욕은 약간의 이제 뭐 사치, 허용이 아니라 이제 사치하고 이제 약간의 허례허식이 될 수 있죠. 약간의 이런 모습을 내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 그죠? 돈을 좀 써라. 내가 꾸미고 치장하는데. 그리고 말은 아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12운성을 이런 기운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2신사를 또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2신살. 사주의 운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12신살도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12신살은 선생님 뭐 미신 아닌가요? 미신 아닙니다. 12신살의 이론적인 베이스는요, 삼합입니다. 삼합이 사주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2신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일지를 또 중심으로 보고 일간 중심으로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력에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어플 만세력 보면 12신살 해놓고 뭐 화개살 뭐 저기 화개살 나오고 뭐 지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지인데, 연지는 조상 국가를 뜻하잖아요. 자, 그래서 큰 의미에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12신살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지를 중심으로 이제 보는 것은 내 개인적인 공간, 가정, 배우자, 어떤 그런 문제, 내 몸을 직접 볼 때는 일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일간은 12운성의 기운과 함께 어떤 그런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 상태, 왕세 경향을 같이 볼 때 일간 중심으로 보는데, 자, 지금은 이 개해 일간하고 매칭이 되는 일지를 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자, 개수는요 해묘미하고만 일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 그러니까 개해일주, 개묘일주, 개미일주 또는 개사일주, 개유일주, 개축일주만 있는 거죠.
자일주는 없고요. 개인일주는 없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해묘미는 이게 이제 돼지, 토끼, 양, 띠에도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년지 중심으로도 우리 참고해서 보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 공교롭게 이게 해묘미에 뭡니까? 목의 삼합의 글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목삼합은 우리가 이제 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을사년에 큰 영향을 주는 을사년의 사화는요, 우리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 삼합,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가을에 시작하는 생지의 기운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봄하고 가을은 서로 상반되는 어떤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화가 개해일주, 개묘일주, 개미일주 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한테는 이게 역마살로 역제월에서 첫 번째 역마살의 기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마살은 일단은 이동수가 있겠구나. 여행. 그쵸? 그 다음에 바빠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유축을 또 설명을 해볼게요. 사유축은 우리가 보니까 금의 삼합이네요. 그래서 개사일주, 개묘일주, 개축일주 또는 사는 뱀이죠. 유는 닭이고 축은 소잖아요. 그래서 이 띠 있는 사람한테는 금삼합은 우리가 가을인데 같은 글자가 들어왔네. 그렇죠. 그러면 지장화, 네 그룹 지장화에서 이게 지살로 작동을 하는구나. 지살. 지살 또한 이동수, 여행, 바쁘다. 공통인데 이 차이점이 선생님 있지 않을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역마살은 내 반대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좋든 싫든 어떤 바쁘게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살은요, 요것은 이제 역마살은 우리가 12운성의 병지랑 이렇게 동착을 한다고 하고, 지살은 장생지랑 동착을 하거든요. 깐난아기가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이동수, 여행, 어떤 바쁜 어떤 이런 모습. 여행이니까 이거 출장, 해외 출장까지 포함이 되겠죠. 내가 직업적으로 바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역마살 지살이 오면 일단은 이사운이 옵니다. 이사운. 명확하게 보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분양을 받아서 간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직장을 옮겨서 간다든가, 내가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정근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데 지살은 또 자의에 의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홍보,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동, 창업을 하든 개업을 하든 뭔가 새로 시작을 해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좀 바빠지는 의미, 이동하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사해가 이렇게 만나면 뭐죠? 사해는 충이죠. 그러니까 충운이 오면 오는데 그게 역마살로 작동을 하니, 충은 우리가 이동을 변화, 이동을 얘기하잖아요. 충이면서 이렇게 12살까지 역마살로 들어오니까 개일주 분들은 뭐 이동수가 반드시 있겠고 좀 바빠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묘하고 사는 여기 뭐죠? 이게 격각입니다. 격각살이 들어오니 움직임 변화가 있겠구나. 3, 2도 이게 격각이거든요, 같이. 자, 그래서 격각과 충이 들어오면서 역마살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해묘미 띠든 개해, 개묘, 개미 일주들은 역마살의 영향을 받겠구나. 자, 이렇게 사하고 사가 이렇게 만나면 사사병존이고 뱀이 두 마리잖아요. 그리고 화에 이 생지 사유축에 이제 생지면서 사오미 이 여름 계절에 생지니까 엄청 활달하고 바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지살이니까 바빠지겠구나. 사유가 이렇게 만나면 사유금에 반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주에서 이렇게 운으로 들어와서 삼합적인 반합 삼합이 이루어지면요, 이게 직장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동하거나 변화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이고 사축도 이게 이제 금 반합, 왕지 빠진 반합이긴 한데 사축은 또 병신합, 무게합 이렇게 합을 암합을 하면서 이게 지살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삼합적인 뭔가 마무리가 되면서 직업적으로 개축은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적인 어떤 직업, 직장 뭐 이런 쪽에 또는 남편과의 어떤 변화 변동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신살과 합충형파를 같이 이제 리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수일관을 보는 여러 가지 개수일관의 특징, 이따 지나왔던 세월,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의 영향, 12운성적인 리딩법, 12신살 보는 법을 쭉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일지를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 요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일주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해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해일주다. 일단은 간여지동이네요. 그쵸?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겁재에 제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기 뚝심이나 자기 주관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겁재 제왕은요, 뭐 신강신약, 억부용신을 잡기 위해서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강하다. 오뚜기 같은 근성과 그쵸? 누구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싶지 않은 자기 자존감, 자립심이 상당히 이제 강한 일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의 기둥이니까 일단은 총명합니다. 총명하면서 자기 고집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혜롭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쓰나미 같은 이 추진력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추진력.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무갑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는요, 큰 물을 얘기를 해서 이 큰 물은 뭐냐, 해외 인연, 해외 인자, 해외 인연과 해외 인연이 있으시면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개일주인데 개일주가 2025년에 을사년을 맞이했다. 천간으로는 수생목 이렇게 이제 식신의 운으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개사 정제 태지의 운으로 들어오는구나. 을사년이 식신생재하는 운으로 들어오죠. 식신생재. 이것은 뭐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천을귀인의 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라고 하는 이 귀인은요,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 안정적 재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하고 해는요, 이렇게 충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지의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지는 배우자, 내 몸, 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충의 기운이 들어오고 12신살적으로는 이게 역마살의 기운이잖아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오니 변화 변동이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직장이나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 결과를 도모한다. 도모를 하는데 이렇게 갑진 을사년 24, 25년이 식상의 기운으로 들어오면 또 어떤 분들은 관성이 있다. 천간에 이런 분들은요, 관운도 좋아지지만 이게 진로나 직장의 변경운으로도 변경을 해서 내가 다른 어떤 이 조건을 찾아서 변화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게 충이잖아요. 사회 충이니까 내가 일터나 나의 몸 이게 이제 역마의 어떤 이동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수가 진로 직장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식신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한 일한 결과를 이제 얻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승진의 운도 있습니다. 승진. 어쨌든 이동수 진로가 바뀌든 직장이 이동하든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장사 상당히 잘 하겠죠. 뚝심 있게 이제 잘 하는데 2024년도에는 이 갑진년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거야.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부부관계, 왜냐면 진해 원진의 어떤 모습을 그쵸? 이제 띄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의 충의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근데 이게 식신생자로 들어오니 바빠진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제 보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장 확장이 되든지 종업원이 늘거나 또는 인테리어를 좀 꾸민다. 식신의 목생화니까 꽃을 또 이렇게 이쁘게 정제적인 모습이어서 인테리어를 바꿔서 업장이 확장되고 변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화가 들어와서 충돌한다는 것은요, 인터넷 쇼핑을 통한 업장을 확장을 하는 쪽으로도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괜찮고요. 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은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고집과 뚝심이 있고 총명한 있던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학생이나 취준생 지지로 이 식신생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인성을 이게 극합니다. 이 재성과 인성은 제극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긴 합니다. 천울균이 들어와서 정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취준생은요, 이게 월급을 내가 노력하고 한 만큼 일해서 월급을 받게 된다. 월급을 받게 된다는 건 뭐예요? 취업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재성이 결과를 의미도 하게 하는데, 공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특히 남학생은요, 이 여자애한테 관심을 또 갖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제를 암기 정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운 뭐 재미를 쫓는 놈 들어와서 공부 못해 안 돼가 아니고, 엄마나 지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운이 들어왔지만 네가 이거를 참고 암기나 정리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뜻한 귀인의 도움으로 네가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사주라는 게 원래 100% 정답이라기보다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사주가 가지고 있는 운적인 이 특성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에 사주가 반응을 합니다.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연애 애정사를 보면 일단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을사년이 들어왔다. 이 정제에 천울균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결혼운. 그 다음에 나의 이상형을 만난 운. 이성운이 동하겠죠. 그리고 내가 식신이라고 하는 식신생제니까 여자한테 엄청 잘한다. 그렇죠? 그리고 활동적이다. 그래서 해외 사회충 신혼여행 간다.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란 거는 재생 관하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남자한테 잘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입니다. 기존에 있던 남자를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의 남자를 나 취향대로 바꿔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운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충이라고 하는 이 배우자궁에 이 사와 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혼자분들은
그렇죠? 이게 이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가 변화나 변동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별, 이혼, 그다음에 다시 만남, 새로운 이별을 만날 수 있는 운이 격하게 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로 짜면 갑진년에 진의 원진이잖아요. 원진 기문이 와서 사니 못 사니 하다가 25년에 이혼하는구나. 이렇게 단적으로 스토리를 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상황과 대운과 다른 어떤 엮이는 이제 시에 있는 이 자식의 운도 이렇게 봐야 되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지의 충의 역마살 변화 변동이 오는 결혼하신 분들 기혼자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오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일주 마칠게요. 자, 다음 이제 개묘일주입니다. 개묘일주 상당히 좋은 일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간지 일주나 이 간지가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간지가 4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귀격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묘일주입니다. 4개가 뭐가 있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정해일주, 정유일주, 개사일주, 개묘일주. 이렇게 정해, 정유, 개사, 개묘. 자, 그래서 이 개묘일주가 천을귀인을 깔고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요, 식신을 깔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일단 지장이 없겠구나. 식신. 장생이다. 내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늘 있고 수호천사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문창, 글솜씨도 상당히 좋고 학당귀인, 장생이니까 이제 학당귀인인데 머리, 공부, 글솜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겠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식신의 장생, 개묘일주가 상당히 좋은데 첫 번째 개묘일주를 운을 보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묘라고 하는 지장간에 우리가 지장간에 갑, 을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을목인 봉기가 이렇게 식신으로 투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배우자가 드러난다.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배우자가 드러난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하고 싶은 거 한다. 도전한다. 왜냐면 일지에 있던 내가 품고 있던 게 천간으로 이렇게 2025년에 식신으로 드러나니까 배우자의 문제나 배우자가 이벤트적으로 사건적으로 나타나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일, 기술 이게 드러나서 쓰임을 갖든지 남들이 봤을 때 너 이런 재능이 있었어? 이런 거 잘하네? 이런 운이 개묘년한테 개묘일주한테 이제 글사년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해서 어쨌든 활동적으로 식신생제를 하는 운으로 긍정적으로 오고 마찬가지로 정제에 태지면서 안정적인 어떤 조심스러운 운이긴 한데 이게 개사 태제역 묘사도 이게 격각이면서 역마살로 작동을 하니 변화 변동이 있겠구나. 내가 일하면서 그쵸? 변화 변동이 있겠구나. 근데 천을귀인의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힘들어도 도와주고 뭔가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의 손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나 회사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이제 식신생제를 하니까 내 능력을 발휘를 할 기회가 오는구나. 인정받는구나. 그거에 따른 결과로 좋은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다른 의미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거야. 식신한과는요, 이 관성을 극하거든요. 관성을 조절 통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직장 내에서 발휘를 하든지 아니면 진로나 직장을 새롭게 이제 바꾸는 이직
진로 변경의 운으로 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일.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던 거를 이제 그만두고 이 갑진년에 준비해서 을사년에 결과를 이루겠다. 그쵸? 하는 운으로 또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반대적인 내용이지만 일주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이 월주나 다른 대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직장생활 잘 하는데요. 저 새로운 거 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사업이나 장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사업 확장 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쵸? 귀인의 작동이 되니까 좋을 것이고 자, 이 때는요. 인테리어라든가 그다음에 종업원, 알바생 확장, 시설 설비를 확장해서 좀 이렇게 꾸며도 되는 운입니다. 이게 또 이제 목욕지에 이렇게 을목이 을사 자체 올라가 있으니까 좀 돈을 쓰고 사업을 확장을 해서 결국에는 목생화의 안정적인 기운으로 잘 쓸 수가 있다. 수생목 목생화의 기운으로 잘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 물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잘 이룹니다. 일단 천을균이 들어와서 긍정적이긴 하다. 긍정적 목표를 이룬다. 볼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학교, 공부, 직장으로 갑자기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식신이 천간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원래 무슨 뭐 기계공학과 공부를 다녔는데 전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유아교육과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편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 진로를 바꾼다든지 예체능으로 그렇죠. 목욕 상관 식신이니까 예체능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하시던 분들도 이것저것 하다가 목표를 이룰 수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급 선회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생재의 운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결과를 또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진로나 학과나 편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연애 애정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자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식신생재 천을귀인의 정제가 들어오니까 결혼운 여친 생깁니다. 어떤 여친? 이쁜 여친이 생기는 운이니까 을사년 열심히 싱글 탈출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식신생재 식신은 내가 활동 표현이잖아요. 재를 생합니다. 정제를 그렇죠. 그리고 태지의 기운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잉태 결혼 이렇게 이제 출산 임신의 어떤 운도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자분들도 일단 식신생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재성은 재생관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남자한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올라왔으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는 묘사 격각이니까 서로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거나 이동수가 있겠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어떤 안 좋아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발전을 하기 위한 약간의 이제 그 이보 전전이란 일보 후퇴의 느낌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혼자나 미혼자나 좀 서로 간의 관계가 묘하고 사는 격각이니까 약간의 답답함 내 생각대로 진행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긍정적인 쪽으로 관계성은 괜찮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격각이긴 하지만 자 이제 세 번째 개미일주입니다. 개미일주. 자 개미일주는요 참 열심히 개미일주 중에 인생 대충 사시는 분들 저는 보질 못했어요. 편관의 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이 미터라고 하는 이 정을기라고 하는 뜨거운 조토 메마른 토 위에 이 개수 아지랑이나 이슬 구름이 있는 겁니다. 언제 증발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편관의 묘지야. 그러니까 개수일간은 사실은 물론 자기 틀이 강하고 하지만 이 배우자 자리가 그쵸? 배우자 일치 자리가 늘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좀 아픔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집에만 들어가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이제 그 남편의 이 성이잖아요. 그 편관이니까 쉽지 않고 내가 묘지에 들어가 답답한 거야.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도 이 배우자궁이 편관에 임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든 자리예요. 내가 집에 가면 힘이 없고 입 닫게 되고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내가 내 틀, 고집, 틀, 가치관 쉽게 바꾸진 않지만 엄청 열심히 살아가는 그쵸? 열심히 살아가는 개미처럼 우리가 개미처럼 살아간다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주인데 이 개미일주도 이 정을기라고 하는 을목에 이 식신이 지장간에 들어있죠. 이게 천간으로 이렇게 식신으로 투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개묘일주하고 좀 달라요. 편관의 배우자궁이 확실하게 작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편관 속에서의 있던 나의 이 독립인자 해결 보겠다 하는 게 식신이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내 배우자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 내가 편관으로 나를 억압했던 그런 배우자를 식신으로 제압하겠다,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의미도 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내 몸, 편관이라고 하는 나의 고통, 암, 뭐 수술을 식신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렇죠? 수술, 해결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생재해서 개사태지면서 천을귀인으로 오니까 개수 일간한테는 전반적으로 을사년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반짝 괜찮은 운이 오는데 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 사함이가 격각이면서요. 또 이게 재성이 들어오면서 이 칠사를 사오미로 해서 재생살 기운도 지지로 동할 수도 있다.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열심히 한 게 내 몸이 아파서 뭐 어느 날 병원 가서 소환돼서 봤더니 위암이다. 이렇게 판정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 발견해서 식신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신분별로 이렇게 좀 보면 직장이나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개미일주 분들 일단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편관을 갖고 있으니까 편관적인 어떤 자기 틀, 고집,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못하고요. 아쉬운 소리 못하고 실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는다. 개미일주 인정받는 한 해가 되니까 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편관 속에 있는 식신이 투간을 했고
갑진 을사년으로 이렇게 식상운이 2년 동안 들어오면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민개묘라고 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몇 년 전부터 늘 준비하고 고민을 했던 것들이 25년에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현실. 을사년이라고 하는 현실로, 을목이라고 하는 현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직, 진로 변경, 내가 하고 싶던 일로 이 이직을 한다든지 창업의 운으로 강하게 동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대운과 다른 글자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운이 같이 오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좀 유명한 잘 보는 내공 있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면 좋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사업이나 장사 좋다, 긍정적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사일주들은요, 식신생재하는 운이 다 들어오잖아요. 지지가 뭐 어떤 거 있든. 그래서 이 재성이 천을귀인으로 들어오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1년 동안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괜찮은 종업원, 시설, 설비를 확장해서 좀 돈이 들어가겠다, 투자 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다. 3이라고 해서 이제 4, 5, 미로 재성의 기운이 커지기도 하고요. 격각의 모습이니까 이 확장해서 다른 쪽으로 좀 뭐 1호점, 2호점 확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운으로 작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들은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한 해다. 자, 그런데 식신생재를 하지만 식신생재 재생살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이 재성이 결국은 세지는 것은 뭐냐면요, 재미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을 경향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틀에 박혀 있던 거를 끄집어내는 한 해니까 이게 학생이나 취준생이나 하던 공부나 이 목표인 회사나 이런 것들이 변화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하는 그런 운으로도 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은 과를 바꿀 수도 있고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준비생은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고 기술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변화가 있겠구나. 어쨌든 열심히 해서 결과 노력은 취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애 애정사는 일단은 남자분들한테는 어때요? 식신생재 하잖아요. 정제가 천을기운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운 온다. 그쵸? 여자운 오는데 나의 이상형, 이쁜 여자를 만나서 3이 격각해서 바쁘게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장거리 연애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죠. 어쨌든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생재를 해서 식신이 들어왔다가 식신상관은 운은 뭐예요? 남자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관을.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기존의 남자를 내 입맛에 바꾸려고 하든지 하는 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편관에 어떤 그 운이 있다고 이제 했는데, 남자한테 잘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요, 나한테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결국에는 남자한테 아무튼 좋은 소리 못 들을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재생살로 이렇게
또 식신생재 재생살 하니까 내가 남자한테 잘해줘봤자 배신당하고 뺨 맞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동할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 너무 남자한테 집착하지 말고 잘해줄 필요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꿔라. 그쵸? 이 편관의 속박에서 식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튀어 올라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개미일주분들 응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개사일주 25년 운세를 한번 보면, 자, 개사일주도 일주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주입니다. 이 천을귀인을 일주로 깔고 있는 일귀격 일주거든요. 일귀격 일주 4개라고 말씀드렸죠. 개묘, 개사, 정유, 정해. 그렇죠? 그래서 개사일주는 정제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정제를 또 일주로 가지고 있고, 천을귀인이니까 개사일주 남자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배우자 복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사일주 여자분도 이 배우자궁에 천을귀인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착실한 남자, 여자 또한 배우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꼼꼼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화기제 일주거든요. 수화기제 뭐냐면 수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화기운은 올라가니까 서로 화와 수가 서로 이렇게 잘 융화가 돼서 기운이 만나는 어떤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 개사일주가 이렇게 25년 식신의 정제운을 맞이하는 거죠. 을사년. 그래서 수생목 하면서 지지로는 수극화, 정제에 태지면서 천을귀인운이 또 들어왔어요. 천을귀인이 이렇게 두 개 겹쳐진다고 하는 것은 뭐 천을귀인이 두 개씩 겹쳐지면 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원국에서 이렇게 갖고 있고 사화라고 하는 또 이 정제의 태지에 천을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은 2025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화가 두 개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제가 이제 두 개가 왔다는 건데, 이것은 화기운의 중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화는 역마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역마의 중첩이면서 우리가 동물로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성이 상당히 강해지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겠구나. 식신생재를 해서. 그리고 사화의 사화는 이렇게 또 지살의 어떤 영향이거든요. 내가 움직이거나 이동수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 개사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 긍정적인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또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는다. 그리고 정제적인 이렇게 천을귀인운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걸 인정을 받으니까 승진이나, 그쵸? 승급, 진급 운도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직도 가능하고요. 어떤 부서에서 부서 이동, 변화 직장 생활 하시는데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이제 벌이가 좋다, 가능하다. 그렇죠. 이 정제가 천을귀인으로 들어왔고, 식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식신 자체는 이 목욕지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종업원이 상당히 잘 들어오나, 종업원도 늘려서 종업원복이 있고, 사업장의 확장,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화가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전자통신, 기존에 하는 걸 확장을 어디로 하느냐? 인터넷 쪽으로, 그쵸?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네이버 뭐 스토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서 하시면 큰 어떤 안정감과 이제 이 좋은 운이 따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정제가 일단 천울기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1번 목표를 이룬다. 목표를 이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든지 학교에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그쵸? 내가 열심히 식신생재 노력을 해서 두 번째는 진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진로 변경 운이 온다. 내가 공부하고 있던 어떤 그런 예체능, 뭐 문과, 이과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운이 들어오고요. 직장을 준비하시던 분들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이루긴 하는데 그런 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쵸? 이번 기회에 다른 거를 진로가 바뀌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연애 애정사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식신생재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제는 뭐죠? 여자잖아. 내 부인. 운이 들어와. 그럼 이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던 이상형이죠. 여자를 만난다. 라고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출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화가 있는데 새로운 사화가 들어왔어. 비슷한 듯한데 새로운 어떤 이 여자가 들어오는 운. 그쵸? 그리고 이게 지살의 운이니까 어떤 변화, 변동, 이동 수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생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 잘합니다. 남자한테 잘한다. 바꾸려고 한다. 변화한다. 지살. 내가 억지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어떤 이 관계의 변화를 꾀한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런 변화를 꾀하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둘 수도 있고요. 서로 이동수나 역마의 기운으로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유일주입니다. 개유일주는 사실은 이제 이게 병지 편인이라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뛰어나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이 그 개수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습기, 빗물. 우리가 유금은 완성된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 개수는요 유금을 도세적으로 깨끗이 씻어내기보다는 이게 녹슬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습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하고요. 누군가 이 성격적으로는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은 있는데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까칠하다. 누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 이미 잘난 인자고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유일주가 편인을 갖고 있어서 머리는 상당히 비상합니다. 똑똑하고 25년에 을사년 식신의 정제운이 들어와서 목생화 하니까 식신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도 이제 이루는데 이게 지살의
운으로 들어오죠. 유한테는. 그래서 사유 금 삼합의 반합의 기운을 이루게 되니까 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산합 삼합의 반합이든 뭐 삼합을 이루게 되면 지살까지 들어오니까 이동수 변화 확장의 운이 같이 들어온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운을 보는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성과를 낸다. 결과를 낸다. 그렇죠. 인정받는다. 근데 이게 이제 유금이 일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삼합이 일지에 이렇게 이루어져도요 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장 내에서 어떤 정제와 편인이 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제라는 게 들어와서 현실적인 이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 그 다음에 면허를 활용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운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부서나 직장의 변화,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과도 내고 결과도 내고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일찍 내 몸이 이렇게 이 삼합으로 인해서 변화 확장이 되니까 이게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이냐? 사유 합의되면서 확장이 되니까 돈이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편인이랑 이렇게 또 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확장, 발전, 수입의 안정을 깨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제가 들어와서 내 유금과 합을 하니까 사유 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계약을 통한 어떤 업종의 확장, 종업원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확장, 인테리어나 이런 걸 확장하는 운이 어떤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유합으로 금의 모습을 이루니까 열심히 해서 결과를 이룬다. 그것은 뭐죠? 합격의 운이 와서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이 편인과 합을 해서 금의 기운을 형성을 하니까 인정, 합격증 받는 긍정적인 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취준생은 월급 도장을 딱 찍으니까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연애 애정사 같은 경우는 동한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하게 되는데, 자, 식신이어서 식신생제를 하잖아요. 그 재성이 또 이 편인의 일제와 합을 하니까 이럴 때는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이 재성이 들어오는데 이 직장에서 그쵸? 직장, 사내, 연애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귀인의 정제가 들어와서 사유합을 해서 식신생자를 하니까 남자한테 상당히 잘한다, 정성을 들인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새로운 인연 사유합 금으로 인성의 기운이 커지니까 남자의 사랑도 커지겠구나. 내가 남자한테 잘하는 만큼 남자의 사랑도 커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사유합이라고 하는 이 삼합의 어떤 변화 이동수 확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남자와 인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유일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축일주입니다. 개축일주는 엄청 강한 일주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편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일지에 깔고 있으니까 자기 틀이 상당히 강하고요. 가치관이라든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가 뭐 섭섭한 이렇게 딱 똑부러지는 어떤 그런 판단과 결과를 기대하는 어떤 일주기도 하면서 관대지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강하죠. 그리고 백호의 음간 양인이기 때문에 개축일주는 외행간에서는 남한테 이렇게 굽신굽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뜻한 바를 엄청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토 안에는요 지장간으로 개신기를 이렇게 품고 있죠. 자, 개신기를 이제 품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견, 자, 이 편인이 또 들어있어요. 편인의 예민함, 그리고 편관, 비견. 스스로 살인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개축일주인데 개축일주한테 을사년이 이렇게 왔다. 식신과 정제운이 똑같이 이제 계술관한테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식신생제를 해서 결과를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사축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는 무경병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축은 유금이 사주에 만약에 이렇게 일주를 제외한 쪽에 있으면 사유축, 금의 삼합을 완벽하게 이루지만 유가 없어도요 사축은 금의 반합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고 이렇게 축은요 지장간으로 이렇게 무게합, 이렇게 또 병신합을 또 이렇게 암합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뭔가를 도모를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축은 자, 이 축토의 개신기와 사화의 무병경의 관계가 서로 암합의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데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궁 일지니까 일하면서 만나는 어떤 그런 인성의 기운이 이제 강하게 되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직장, 회사, 조직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관에 그렇죠? 식신생제를 하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 다 한다. 이 개축일주 이런 분들은요 능히 능력도 있고요 이 뚝심도 있어서 맡은 바 책임을 잘 하고 결과를 이루어낸다.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인정도 받고. 자, 그런 면도 있고 식신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편관을 제압을 해서 그쵸? 편관적인 모습을 변화, 개혁,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직, 진로 변경, 운이 천간으로 들어오니까 갑진 을사에 식상의 운이 천간으로 들어오면요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이뤄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새로운 어떤 변화나 개혁, 이직을 해서 진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게 승진이나 승급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정근을 간다든가 부서 이동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직의 가능성도 있고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식신생제에서 열심히 해서 이득을
낸다. 안정적인 이득을 내고 이게 천을귀인의 어떤 귀인의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잘 돼요. 장사 잘 되고 사축 합의돼서 이게 금의 인성의 기운이 확장이 되니까 재계약 그쵸? 그다음에 관인소통의 인자도 되고 해서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확장 인정 주변 사람의 인정도 받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운이 들어온다. 아무튼 응원하고요. 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은 운 좋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으세요. 식신생재에서 이 재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축으로 금이니까 금은 이제 인성이거든요. 인성은 도장 합격증이잖아요. 합격한다. 그리고 확장된다.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확장이 된다. 그렇죠? 학생, 취준생도 운이 상당히 괜찮아요. 개축일주분들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직장 들어갈 수 있으니까 노력 열심히 식신으로 생지해서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축합으로 이제 이 사축합의 직장 일적인 확장도 꾀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연애 애정사를 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생재를 합니다. 식신생재는 뭐예요? 식신은 내 활동, 재성은 여자, 천을육인의 여자가 들어왔다. 마음에 드는 여자 한테 잘한다. 인연이 온다. 그쵸? 사축합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나의 일적인 확장도 그쵸? 나의 개인 발전도 연애와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다. 긍정적이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편관을 깔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남자한테 잘 하는데 그게 독이 된다. 너무 잘 하지 말고 적당히 잘 해라. 그쵸? 근데 이제 독이 되지만 그게 또 인성으로 사축합으로 인성의 기운이 이렇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잘하는데 독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남자를 변화시킨다. 결국에는 그래서 독이 되지만 그 독이 어떤 항생제의 작용으로서 남자를 변화시켜서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개수일간 6개 일주 운세 강의를 마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일주만을 가지고 이 세운 연운을 본다는 건 물론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운이나 나머지 글자들을 배제하고 봤기 때문에 조금 개인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여기에 매몰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끝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